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레이더 코옵스가 아니죠. 크립토 레이더 16일 방송입니다. 일요일 여러분들 시간이 일요일 저녁이겠네요. 전사의 심장으로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포스트에 이제 칼을 뺄 때가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시장을 간본다는 느낌, 간본다는 게 아니라요. 전사의 심장으로 들이받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력들이 우리를 이제 털고 막 이렇게 하려고 속이고 또 속이고 또 패턴도 깨고 기존의 비트코인 사이클 패턴도 깨고 이렇게 속이고 속고 속이는 이런 난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대응할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들이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꼬라박으면 안 되는데 칼싸움을 할 때도 위쳐가 칼싸움 할 때도 전력적으로 되게 전력적으로 하거든요. 위쳐 게임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게럴드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위쳐가 그냥 칼만 막 그 중세 시대 때 기사들처럼 막 그냥 갖다 박지 않습니다. 위쳐가 왜 인기가 많은 게임이 됐겠습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몹이나 이런 몬스터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불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얼음을 쓰기도 하고 뭐 마법도 쓰면서 기본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마법력은 크게 세진 않지만 마법력 칼로 이제 싸울 때 이제 마법력을 이제 보조 수단으로 쓰면서 그 전투력을 갖다가 엄청 증강시킨다는 거죠. 그 조합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전략적으로 덤벼야 된다. 물론 심장은 아주 전사의 심장으로 가되 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저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그렇게 한번 컨셉을 해서 영상을 한번 레이더 영상 대신에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만. 구독 취소와 싫어요 제가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또 분위기가 살짝 올라오니까 또 바로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봤자 제가 그렇게 크게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는 유튜브 독립적으로 음, 유튜브 비즈니스 없이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저희 자체 멤버십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 벨입니다. 뭐 아무튼 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고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겁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독자 상승, 구독자 뭐 갑자기 뷰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제 뭐 개인 앱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 유튜브 이런 걸 지표를 보면서 약간 휴먼 지표를 보거든요. 좀만 분위기 좋아하면 확 들어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100K, 120K 뚫게 되면요. 미친 광계장이 올 겁니다. 아무튼 뭐 지켜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공지사항 있는 게 공지사항이 아니라 우리 TCS 회원님들 어떠세요? 어제 느낌 어떠십니까?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TCS 회원님들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사실상 바이낸스에 리스팅 안 돼 있단 말이야. 메이저 리스팅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가격은 거의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어디 상장됐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 그 상장되기 전에 약간 프리 ICO 가격이야. 프리세일 약간 토큰 프리세일 가격이라고 대충 그 이미지를 잡으시면 돼요. 거의 완전히 하는 그 기업이 이 TCS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그 보폭이라고 하죠. 보폭은 완전 개 엔터프라이즈 클래스로 이제 완전히 그 B2B로 완전히 엔터프라이즈 클래스로 엄청 그 성공한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 코인 한 행동 보면 초개 밈 코인 같이 행동을 하죠. 마켓도 되게 작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바로 어마어마한 그 갭 차이에서부터 폭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도 오래 한 벌써 이쪽 제 TCS 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 1년 터울 됐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 아직도. 그리고 제가 처음 진입한 진입가로 돌아와 버렸잖아. 태초말로 돌아왔거든 이번 크래시 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는 거고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지 하는 거죠. 어쨌든 어제 순간 움직임 보셨죠.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간다고요. 예, 워낙 마켓캡이 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뭐 메이저 뭐 익스체인지 바이낸스 같은 데서 약간의 그 바이낸스 은총을 받게 되면요 아예 그냥 틀리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단위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투자판에 뭐 100% 안전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제
그 워낙 이제 이번에 R2 개크래시 전체 크래시를 맞이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 언제는 이 전체 이 외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개크래시는 또 이번 해보실 거고 또 다시 또 반등할 때는 플래시박 반등이라고 가지고요. 막 진짜 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강력하게 반등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와중에 이제 대세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티셔츠원들.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이 CS1은요, CS20 마치 GM 멤버십 25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프로젝트 한 개만 집중을 했는데 CS는 집중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워낙 상황이 나빠가지고요. 알트장이 전체가 좀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CS를 뭐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 이제 멤버십 그 조합에 따라서 막 제가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CS를요 그대로 그 CS 기존 회원님들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유지되는 거고 CS25로 해가지고 마치 25년 전략적 크립토 포트 셀렉션을 비서별에서 셀렉션한 것들을 공유적으로 왜 그게 브리핑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25년 느낌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딱 추가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개 프로젝트를 집중했다면 이제 멀티플하게 워낙 좀 소개드릴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분할 매수 너무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너무 리스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리스트 같이 해가지고요 25년 멤버십으로 1년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그래서 계속 뭐 CS 1, 2, 3, 4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저희는 좋지만 이거는 우리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저 이제 알트들이 많은데 비트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각을 잡아볼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돼요. 배포는 안 됐습니다. 아직. 이렇게 하려고 이제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변화가 있으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존 CS1 회원님들은요, 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일요일이니까 좀 길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1900년도에 차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었는데 이제 13년이 지난 14년 지금 이 사진에는 이제 마차 다 마차고 이제 차가 한 개인데 마차가 이제 한 개고 차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중적이 돼야 될 텐데 약간 반대인 것 같긴 한데 어. 이때 마차가 더 비싸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마차가 훨씬 비싸죠. 말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말 두 마리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말 한 마리인가요, 두 마리인가 아무튼.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나중에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대중적이게 될 거다. 이제 대중적인 에셋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레어해 보이지만 그때 매수해 놓으면 뭐 근데 약간 뭐 아기가 안 맞는 말이긴 합니다. 대충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비트코인 코어 리뷰 클럽이라고 해서 아까 그 제가 코옵스라고 해서 그 새로운 채널을 계속 하려다 말았어. 새로운 코옵스의 이제 컨셉은 뭐였냐면 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설명해 준다고 내가 강사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 그걸 아예 딱 배제하고 내가 미서벨은 제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방을 갖다가 이렇게 스크린 쉐어링으로 컨텐츠를 담아봤는데요. 난이도 조절 실패했어. 여러분들 좀 짜증내겠더라고.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그리고 웬만한 경험 있는 개발자들조차요. 대부분의 개발자로 해봤자 다 웹 개발자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도 이해를 못한 영역으로 가버리니까 조금 너무 난이도 실패해서 그냥 다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종종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제일 할 일 없을 때 이제 비트코인 코드 리뷰를 리뷰 클럽 가입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코어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사실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엄청 바쁩니다. 바쁘고 코드 리뷰어들도 부족하고 요구되는 비트코인 디파이나 이런 걸 하려면 요구사항은 많고 이더리움에 날라다니는 막 롤업 기술들이 막 날라다니고 막 옵티미스틱 그 관련 기술들이 날라다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바쁩니다. 근데 개발자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들이 막 참여는 해. 비트코인 인기가 좋으니까.
하지만 그 개발자들이 주니어인지 누비인지 시니어인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CPP 코드를 막 작성해서 플리캐스트를 막 때리거든요. 그럼 그거 다 누가 리뷰해 줘야 돼. 버그도 찾아줘야 되고 잘못된 점도 지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능 추가에 대해서 또 임프루먼트라든지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그 AI가 다 못한다는 게 그 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코드 리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리뷰어들이 너무 그러니까 뭔가 비트코인에 나도 한 발짝 개발자로서 말이야 발 담그고 싶은 개발자는 되게 많아. 그래도 맨날 풀리캐스트를 열어요.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CPP 코드를. 그러면 그 리뷰어들이 리뷰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이도 대체 나이대도 좀 높고요. 나이대도 높고 새로운 블러드가 필요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비트코인 코드 리뷰 클럽 가입해보고 좀 요새 제가 몇 달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냥 와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여기 리뷰어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요, 딱 클릭을 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날 이제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 코어 정도의 수정사항은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한테 한 2, 3년 뒤에 이제 이펙트가 오는 거야. 한 2, 3년, 3, 4년 뒤에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알트 다 포함 얘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의 컨셉을 따라 베끼기도 하고요. 이더리움 쪽에서 이더리움 컨셉을 또 비트코인에 적용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막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일반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립토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인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계 없겠고 크립토 업으로 이제 크립토를 하고 계신 분한테 한 2, 3년 뒤에 이 이펙트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코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그런 상황을 저는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큰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흥미삼아 보여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들은 이 mempool의 방식이 멤풀을 이제 보면 TX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멤풀을 클러스터링하는 그 클러스터링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론 쉽게 얘기하면 이 TX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요. 비트코인 트랜잭션에는 이렇게 네모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TX는 그 이전의 TX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TX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TX가 없으면 해당 블록에서 첫 번째 TX인 거야. 이전에 거 없으면. 그래서 강강수월래처럼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친구가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 내가 앞 친구가 누군지 알고 뒷 친구가 누군지 알잖아. 그리고 앞 친구가 없이 나 혼자 있으면 뭡니까? 제일 자기의 첫째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잭션들은요 링크드 리스트 컨셉으로 자료 구조, 데이터 구조에 보면 우리 저기 개발자 면접 볼 때 많이 나온 뭐 그런 건데요. 링크드 리스트 그 컨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프로 바꿨다는 것이 하여튼 그래프는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서 탐색을 하려면 n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으면 얘의 총 탐색 시간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그죠? 대충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인 거예요. n의 탐색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건 트리긴 한데 이건 트리 구조를 보면 트리 구조가 아니라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좀 쉬운데 이렇게 자식과 부모의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연결 구조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자기 트랜잭션 그 근처에 있는 거를 탐색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고요. 여러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산과 무슨 제가 컴공과 뭐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어쨌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특색을 가져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링크드 리스트일 때는 이거 탐색을 하려면 쫙 한번 싹 돌아야 돼. 근데 이제 그래프라면 여기 로컬만 돌 수도 있고요. 탐색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감속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일단 정리가 돼 깔끔하게 자기 선후 관계라든지 트랜잭션들도요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 관계성을 이제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코드를 한번 보면은 그 코딩이 실제로 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가? 그렇지. 2월 5일이니까는 조금 예전 거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을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TX 그래프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겼군요. 보면은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를 안 봐도 되고 일단 보면은 여기 보시면 remove transaction 있고 그다음에 add dependency 있고 이게 트랜잭션끼리 이렇게 디펜던시 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그렇게 있다고 알아주세요. 그다음에 TX 그래프를 이렇게 추가를 했네. 그러니까 add transaction, 뭐 remove transaction.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이제 이 기존에 이제 그 약간 그러니까 선후 관계 그 무식한 이제 링크드 리스트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선형이야. 근데 이 그래프로 돼 있으면은 서로 이게 만약에 내가 링크드 리스트에 있을 때 중간 얘를 제거를 하려면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우선 그 트랜잭션이 제거가 되는 상황은 거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특정 이 내부에서 오퍼레이션을 할 때 맨풀에서 이제 후보군을 선정하고 막 할 때 최종 이제 이 블록이 비트코인의 브로드캐스팅이 돼버리면 그때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맨풀 단계에 있을 때는요 우선순위도 막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일 우선순위 높은 블록이 채굴이 돼가지고 실제 비트코인 실네트워크에 이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전파되기 전에 맨풀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막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때 이 트랜잭션은 이제 막 순서를 바꾸고 제거를 하고 순서를 바꿀 때 이제 리무브를 해야 돼.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할 때는 얘네들을 정보를 싹 바꿔줘야 돼. 쫙 이렇게 링크드 인스트 얘를 하나를 제거해 줄래도 얘네 정보 싹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탐색 시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링크드 리스트 탐색 시간이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개수가 많을수록 탐색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고 비트코인 퍼포먼스도 이렇게 한마디로 저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탐색 시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로 바꾸면 로그 그러니까 최대 값으로 n 1부터 로그 n까지 이 범위 안에 이제 퍼포먼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짧아지는 거죠. 탐색 시간이.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 정도 범위에 있었다는 거지. 근데 베스트 케이스는 거의 없고 거의 여기 이 분포에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제 그래프를 도입하게 되면 1부터 로그 n까지의 범위 퍼포먼스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빨라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빨라지는 그것이 이바지 됐고 요게 뭐지 됐습니까? 아직 오픈되어 있었구나. 아직도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비트코인 그 플리캐스트 하나가 이제 반응은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들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머지가 돼가지고 최종 이제 비트코인 그 마스터에 머지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노드 서버들이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를 적용하면은 이제 그게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길게는 한 1년 걸립니다. 그죠? 요거 2024년 작년 11월 24일에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아직 근데 오픈 상태죠. 머지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요게 이제 곧 배포가 기다리고 뭐 아마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코너를 개설해서 비트코인 이 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특수 그 코너 혹은 멤버십을 한번 관심 있으신 비트코인의 진짜 개발자적인 부분에 내가 개발자인데 나도 비트코인 개발해 보고 싶어 막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따로 전문적인 멤버십을 하나 도입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코어 29 버전이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이제 후보 버전인데 걔가 이제 이미 테스팅되고 테스팅 제가 뭐 오늘이 16일이니까 19일날 테스팅 일자가 잡혔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 RC 버전 비트코인 29 버전을 테스트를 하고 완료가 되면 다 이제 통과가 되면은 비트코인 전 세계 비트코인 노드로 배포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노드들이 하나둘씩 그 업그레이드를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릴리즈 캔디데이트에 포함된 거는 뭔지 릴리즈 노트를 보면 알겠죠.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 순간에도 됐습니다. 한 4일 전에 다시 또 누가 수정을 했네요. P2P 네트워크 체인지, 그러니까 TCP/IP 개발,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막 장난 아닙니다. 바쁘죠, 여러분. 비트코인 그
그 뻘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들은 업비트에서 코인 하겠지만 가짜 코인을 하겠지만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네트워크거든요. 바쁩니다. 항상 바쁘고 리뷰들도 지금 서로 이제 논란도 많고 토론도 많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오픈소스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거 뭐 블라블라해서 막 엄청 많고 뭐 말이 많습니다. RPC 프로토콜, 제이슨 RPC 쓰기 때문에 RPC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개발자들의 헌신과 이름 없는 개발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쇠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 뭐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여를 하는 거야.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크립토 포뮬라 약간 그 맛배기 하나 해봤습니다. 예, 크립토 포뮬러는 저희가 그 크립토 포뮬러 저기 요런 그 코너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마켓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마켓 그 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립토 포뮬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새로운 코너 그러니까 코어 옵스라고 해서 정말 머리 아픈 얘기만 하는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머리 아픈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정말 개발자들이 볼만한 그런 컨텐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포뮬러는 약간 그래도 마켓이 관련이 돼 있어서 내가 코인을 투자할 때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뮬러 3 이런 컨텐츠들이요 CP3하고 또 연동이 딱 돼 있죠. CP3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우리 멤버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미스터벨린입니다. 자, 아무튼 그때 제가 재미로 본 차트로 해서 갖고 와봤었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런 지점에 있는데 어떡할래? 지금 뭐 떨어진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재미로 본 차트죠. 알 수 없습니다. 보면 이제 상승세가 기다려진다. 뭐 그런 자기의 기대를 얘기한 거죠. MVRV가요, 최근 이게 사선인가요? 일값이다, 일값. 일값을 밑으로 속수점으로 갔다는 겁니다. 일값 밑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로울이 눌렸을 때 최정점 때 이렇게 이걸 뚫거든요, 강하게. 예, 이렇게 최정점 때 뚫고. 예전에 윈터 시즌에서 가장 이제 약간 이렇게 눌렸었죠. 특히나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마이너스로 향할 때 더더욱 좀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격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제일 낮잖아. 근데 아직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 그지? 여기가 제일 낮은데 떨어지는 중의 초입에 약간 제일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점에 가격이 왔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기울기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봐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 더 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그런 해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선행이 항상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물론 뭐 싱크가 매번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특히나 히스토리 브레이킹이 매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또 이 차트 하나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차트는요 최소 10개는 다 겹쳐봐야 돼. 그래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패턴이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무조건 일치하느냐 그건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볼 필요 없는데 그 와중에서 이게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값이 뭐 기존 박스권을 뚫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요. 얘 이론에 의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는 느낌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되게 겁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알 수 없어. 왜냐면 항상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도 반등 한번 때렸죠. 근데 이번에 반등해가지고 약간 우리 구독도 좀 꽤 많이 하시고 뭐 뷰도 아주 이렇게 하시는데요. 알 수 없습니다.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 알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렉션은 정해져. 이렇게 분명히 단기 디렉션은 정해줬는데 MVRV가 여기서 올라와 줘야 돼요. 예, 올라와 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상당히 하락이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니라고. 알 수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재미로 본 차트입니다. 약간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반등을 혹시 주더라도 긴장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알트들은 한계가 있죠. 이제 알트들은 이 태초마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살짝 힌트가 더 있습니다. 비트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알트들의 특히 ETH 이더의 움직임을 보면요. 제가 나중에 이더의 상태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가격이 개 싸졌으니까 저 같아도 스택스 많이 삽니다. 이게 이제 스택스 TVL 스택스 이제 TVL인데 스택스가 이렇게 89메가밖에 안 되나. 스택스 진짜 노력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분발해야겠다. 베라 체인버도 못하잖아. 하여튼 스택스 L2 비트코인 L2인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더리움 계열이나 OP 스택 계열의 그냥 신규 에런드는 저만큼 날아다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예, 스택스가 아쉬운 점이 좀 그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 얘는. 근데 이렇게 회원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거 좀. 근데 아무튼 그 와중에서도 TVL은 특히나 가격이 이번에 개하락이 올 때 오히려 TVL은 아주 꿀꺽 늘었네요. 특히나 SBTC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해니까는. 하여튼 TVL 야한 스택스 너는 임마 최소한 500메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100메가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중에 하나라 그래요. 아, 스트레스 분발 좀 해.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불비어 마켓 그 사이클 인디케이터를 보는데, 근데 요새는 사이클이나 패턴 보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해요. 요새 많이 깨져가지고요. 함부로 그 비트코인 사이클 매매 한다는 분, 유튜버들 대부분이 그렇게 사이클 매매 하는 것 같죠? 콘텐츠 많이 하죠. 근데 걔네 생각이 한 방에 이제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한번 하락 사이클이 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이거 이제 앞일은요 신밖에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패턴을 깨는 장에서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직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람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기는 원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윈터가 와버리면 어떻게?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왜 이게 쉽진 않은지는 제가 이렇게 느누이 크립토 레이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이더리움 가격을 보면요,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된다면은 이더 그러면은 이더 그럼 세 자리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기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너무 지금 TVL도 좋고요. 이더리움은 정말 모든 지표가 다 좋은 상황에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더리움 가격 세 자리로 간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겠네. 왜냐면 비트코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가면은 알트들 다 이더리움 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면.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더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도 약간 지금 아직 그러니까 시즌은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하고 알트 시즌은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한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윈터가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건데 늘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생각을 안 하잖아 보통. 근데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같은 경우 이걸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MV 차트가 좀 이렇게 차라리 좀 횡보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 미서벨에서는 계속 지금 제가 너무 지겨워 이제 한 2주 내내 떠들어 지겨운데 횡보장애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횡보할 것이다. 길게 느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의 예상으로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런 패턴이 오면 안 됩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듯이 크립토장도 항상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피어 그리드 인덱스 보면 조금 맥이 잡히긴 합니다. 그죠? 얘가 이미 이게 개 피어를 겪었다고 이미 개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게 나오기가 한번 지켜봅시다. 아무튼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지금은 워낙 패턴을 깨가지고 안 깼으면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그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가장 고점 상승장 이후에 요 빨간 네모 보이시죠? 요 빨간 네모가 왔을 때 이제 하락을 겪는다는 얘기지만 또 그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는 맞지만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빨간 네모 보시면 여기서는 하락이 맞지만 여기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시 쌍봉 왔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비트코인도 그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쌍봉 있죠. 이 쌍봉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거 패턴 반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바램으로서는 이것을 요런 정도의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켜봅시다. 근데 사이클 이게 이제는 사이클을 갖다가 기반으로 추적하기가 진짜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자꾸 정치인들이라든지 대형 이 기업들이나 이런 펌에서 건드려 버려. 지금 그런 거 건드는 상황이에요. 자, 한 가지 이제 이 모든 비트코인이 약간 방향성을 약간 진짜 딱 담보할 수 없는 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유일한 기둥과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더리움 지표인데요. 이더리움의 이제 샤크들의 밸런스 상승량. 이것도 2시간 전 업데이트 걸려 이거. 퓨 세컨드 어고네. 그러니까 제가 캡처 몇 분 전에 찍을 당시에 이제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 엄청 강력한 이더리움 밸런스 유입량은 아주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더 각을 더 올렸네요. 어제 그제 제가 본 것보다 각을 더 올렸다는 거. 그래서 밸런스 이더리움 저기 잔액 누적량은요. 어데스 그 월렛의 누적량은 아주 급각으로 더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가격 봐도 솔직히 2,000유로 2,000달러 밑이면은 너무 매력적이잖아. 더군다나 인플로도 전혀 하등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추세가 꺾이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요거 하나가 조금 이 비트코인 지표를 약간 여기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 끌어올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자 하는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고 강력한 지표입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에서 나온다고 그 지표가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다 망가지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돼버리면 다 망가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단한 소리죠. 그러니까 비트 시즌, 알트 시즌 안 끝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횡보 보고 있어요. 횡보. 제가 제 예상이 틀리고 완전히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함부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날아갈 거다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이런 토탈 서플라이도 아주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이 벨로시티가 뭐냐면 이게 유동 서큘레이션이야. 그러니까 활발성이야, 활발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토탈 서플라이가 급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벨로시티 수치도 아주 그냥 2024년에 제일 그냥 개쓰레기인데 그리고 양봉 한 이후에 또 이번에 하락한 지점에서도 약간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밸런스랑 이거 연동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더리움의 지금 강력한 모습을 보면요. 대신에 이제 이 조그만 그 개미들 털렸죠. 진작 털렸고 이더리움 되게 유혹하면서 나갔죠. 그 와중에 이제 중견 홀더들은 이제 개 말아 올리고 있고 전체 밸런스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분위기 좋기 때문에 알트들을 이렇게 떠받쳤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BTC를 지금 뒷바라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샤페 레이쇼를 보면요. 오늘 샤페 레이쇼 같은 경우도 언제든 막 이렇게 와리가리 할 수 있는 샤페 레이쇼인데 샤페 레이쇼는 전통적으로 한번 내려오게 되면요, 분명히 녹색을 한번 터치하고 하는 경향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약간 눌림장이 좀 길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한번 그린 터치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최소한 뭐 패턴 모르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굳이 예측을 하지 말고요. 예측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린을 터치하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시즌이 끝났다고 착각할 만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시즌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비트 시즌은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진짜 저기 파란색까지 와. 그래도 비트 가격의 하락은 진짜 계속 이 수렴 방식 때문에, 아까 어제 제가 서큘레이션 보여드렸죠. 그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내려가봤자. 그러니까 우리 한 60K 시원하게 한 여기가 이제 60K, 70K 지점이죠. 시원하게 60K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애초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얘가 샤페레오쇼가 밑으로 꺾여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근방일 것 같은데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완전히 이더리움이 더 개 망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애들이 지금 약간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페레이쇼 바라건대 요 정도 패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은 안 할게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GM25 멤버십 분들은요, 크립토라이브 본편 짧게 제가 중요한 좀 얘기가 한 개 캐치된 게 있어가지고 짧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